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채용 문화가 개선됩니다. 능력 중심 채용이 필요한 배경과 또 그 효과는 어떨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능력과 직무 중심의 채용 참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그동안 이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가 가져왔던 좀 부작용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벌,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었죠. 뭐 14년 통계로는 한 18조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5개 이상의 지금 스펙을 쌓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60% 이상의 학생들이 휴학이나 그걸 통해서 스펙 쌓기에 몰두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그 최근에 실업률 통계를 보면은 이제 20대 후반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는 연령도 굉장히 뒤로 자꾸 밀리고 있고, 특히 기업들에서도 들어온 인재들에 대한 재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사실은 직무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시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 채용의 가장 기반은 이제 개인별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능력 중심으로 관행이 바뀌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13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능력 중심 채용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를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들어온 뭐 취업자들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이직률, 그러니까 그 1년 미만에서 이제 퇴사를 하는 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은 아주 상당 부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비도 한 30% 이상 그 실제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상당히 그 만족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한 사람들도 이제 그 직장을 뭘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히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채용 시스템 개선에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던데,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산업계가 네. 이제 필요한 이제 직무별로 이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 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나 소양을 저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네. 직무 단위별로 그 능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데요. 그것을 표준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왜 필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의 이제 개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계가 필요한 자격도 개편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채용도 이런 NCS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산업계의 수요를 어떤 교육이나 뭐 자격이나 훈련이나 이런 채용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화된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NCS가 지금 확실히 체계가 확립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이게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기업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847개의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직무 능력을 이용한 그 채용이라 하면 채용 전에 그 채용할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130개는 이제 작년에 도입을 했고, 올해 이제 공공기관 230개까지 확대가 될 거고요. 내년까지는 전 공공기관 310개에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민간도 작년부터 저희가 1000여 개 기업에 일단 컨설팅을 한 상태고요. 대기업들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력서에서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빼고 그 직무 중심이나 블라인드 면접이나 하는 식으로 해서 꼭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직무 능력 그 능력 중심의 어떤 채용의 그
그 패턴들이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 구직자들은 이 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에 그냥 어느 대졸자 뭐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전공이 뭐냐 이것만 딱 물어보고 그 다음 네. 외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공고가 났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직무 능력 그러니까 NCS 관련 능력 중심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그 직무가에 필요한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이 뭐라는 것도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는 식으로 현재 네. 공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채용상에서 공고를 낼 때 이런 그 직무능력 표준 관련한 채용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뭐 컨설팅 사업이나 그 다음에 그 인사노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뭐 어제 그 능력 중심 채용 실천 선포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공고 패턴으로 이런 채용 패턴으로 나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서류 전형에서 학벌이나 스펙 이런 걸 덜 보고 그런 란들이 많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스펙을 전혀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스펙이라는 뜻이 우리 직무와 관련된 스펙을 보는 식으로 이제 서류 전형이나 채용이 바뀐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 스펙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스펙을 만들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스펙들을 찾는 과정들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저희가 채용 관행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 좀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도 나왔지만은 그 이력서 쓸 때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인적 사항을 많이 작성하는 그런 불만도 계속 제기가 돼 왔었거든요. 예, 이런 예. 부분도 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관계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해외나 선진국에서는 전혀 보지 않는 네. 것인데 저희만 사실은 이때까지 많이 봐왔고 그게 또 사실은 불필요하게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력서에 적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로 면접이라든지 네.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채용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면접 과정도 많이 바꾸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불미스러운 사례, 뭐 사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채용 사이트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차별적인 뭐 질문을 한다라든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을 한다라든지 이제 학벌 관련한 뭐 비하를 한다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게 그 직무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채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능력 중심 채용의 제일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이제 불필요한 뭐 사적 질문이나 뭐 관련된 가족관계 불필요한 스펙 이런 것을 없애는 것도 일단 능력 중심 채용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능력 중심 채용이 확산이 되면 구직자도 좋고 또 기업들도 좋고 서로 다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비용도 정확하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고요. 기업주들도 당연히 그 재교육이나 하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그 능력심 채용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올해는 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네.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구직자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당부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뭐 먼저는 사실은 기업들이 그 네.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기술서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거 자체가 가지는 그 사회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인사 담당자들의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뭐 어제 선포식도 했지만 네. 앞으로도 인사 담당자들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네. 사실 구직자들도 이런 패턴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제 권역별로 대학의 설명회를 쭉 저희가 릴레이로 개최를 할 예정이고 지금도 저희가 6개 지역에서 상설 설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횟수도 좀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NCS 사이트도 있는데 사이트도 수요자가 좀 그러니까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 작업도 계속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능력 중심 채용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